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척추, 그러니까 허리, 제 응급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 척추, 허리뿐만 아니라 제 상지라고 부르는 부위, 즉 어깨부터 팔까지 그 부위에도 역시 응급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위의 응급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팔에도 응급질환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생각이 잘 안 저 나죠. 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절단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응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외에도 응급이 좀 많나 봐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절단 사고도 당연히 응급인데 네. 그런 거 말고 어떤 병이 생겨서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것도 응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응급한 절단 사고와 같이 응급한 경우와 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아주 아픈 경우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허리에 대해서 이제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맞아요. 갑자기 대변, 소변이 안 나오고 자칫 치료가 늦어지면 뭐 소변줄 차고 뭐 대변도 이렇게 밖으로 빼야 되고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무서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뭐 그 정도로 아주 뭐 위험하지는 않지만 역시 상지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자칫 처치가 늦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 유명한 그 여배우 우리 문근영 씨 아시죠? 아, 네네. 예. 치유가 잘 돼서 제 완치가 됐지만 자칫 치료가 늦어지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구획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구획, 그러니까 우리 상지에도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별히 복잡할수록 구획이 많은데 팔에만 한 15군데 구획으로 나눠지거든요. 손이 10군데니까 손이 되게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획 증후군이 뭐냐면 이 구획 하나하나에 어떠한 이유로 압력이 올라가면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조직, 뭐 신경, 혈관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허혈성으로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파괴가 생기는 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혈성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가 적다는 소리인데 어떤 압력이 생기면은 그 부위에 가는 혈류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니까 조직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래 지나면 이제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병을 말하고요. 또 급성으로 오는 경우, 만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골절 같은 거 넘어지거나 타박상이 심하거나 하면 그 구획 내외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골절이 생기면 이제 안에서 피가 생기니까 네네. 피가 차서 압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타박상이 생기면 근육에 이제 부종 같은 게 생기면서 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심해지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하는 병을 급성 구획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압력이 올라가는 압력이 거죠. 올라가죠. 그 압력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구획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되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이게 문근영 씨도 이걸로 수술을 4번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프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급성 구획 증후군은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돼요? 일단 시기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문근영 씨도 수술 4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마 급성 구획 증후군이 왔을 때 응급 처치가 한 번이 있을 거고 그거를 만든 원인을 또 치료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또 마무리 단계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치료는 근막 절제술이라고 그 구획을 쌓는 근막 그걸 터가지고 이제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때 그 만든 원인,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간 원인이 만약에 골절 때문에 뭐 피가 안에 많이 차서 그랬다면 골절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다른 원인을 치료한 다음에 열어준 걸 또 나중에 또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종이 생기고 아픈 게 생긴다면 그게 이제 너무 오래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혈, 그러니까 이제 혈류 공급이 떨어지고 이제 그 주위 조직들이 전부 다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피가 안 가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고 오래되면 이제 또 괴사가 오게 되고 그쵸. 괴사가 오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그 전에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괴사가 되면 뭔가 원래대로 오진
한번 진행이 되면 죽어버린다는 돌아가지는 거니까. 않습니다. 네.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이제 급성 증후군도 이제 만성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서서히 진행된 것도 있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급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만성 같은 경우는 아주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후유증이 그렇게 뭐 심하진 않은데, 사실 급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촌각을 다투는 굉장히 응급 질환이에요. 조금만 늦으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급성 구획증후군이 가장 더 중요한데, 이런 급성 이제 구획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까 잠깐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일 흔한 거는 다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획 내에 이제 골절이 되거나 하면서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꼭 골절이 되지 않아도 근육이나 그 주위 조직이 타박이 심하면 부어오르거든요. 근육이. 멍들고 네, 부어오르고. 부어오르면 이제 그것 자체가 압력을 또 올리기 때문에 또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좀 다르지만 이제 뭐 기부스 같은 경우 부목이라고 하는데, 뭐 완전 석고 고정을 한 경우에는 안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바깥에서 꽉 조여지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압력을 올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오기도 하고요. 근데 깁스는 다쳐서 하는 네네. 건데도 그렇지만 그럴 수도 이제 있구나. 기부스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통기부스라고 표현하는데, 네네네. 이거의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후유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뭐 특별한 이제 저희가 뭐 증상을 보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통증이 먼저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이상해져요. 그 부위에. 이렇게 그 만져도. 부위에 이상 감각이 오거나 운동이 떨어진 마비가 오고. 오. 그리고 제일 특별한 거는 이제 혈류가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맥박이라고 우리 이렇게 짚으면 뛰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 맥박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허혈이 되면서 주위 조직 색깔이 창백하게 변하죠. 우리 발그스름한 게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하게 허옇게 이제 창백해지면 그 부위에 이제 급성으로 왔구나 해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다쳐서 넘어지고 하면은 멍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멍들고 또 통증도 있고 얼굴이나 뭐 손이 다친 부위가 창백해진다 이러면 약간 이제 의심할 수는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섣불리 막 이렇게 처치하는 건 또 위험할 안 수 된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키 타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지난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폴을 쥔 상태로 제가 넘어졌어요. 엄지손가락 마디랑 바닥 사이에 폴이 끼면서 딱 부러졌는데, 그냥 살짝 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붓더니 너무 아파서 제가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갔더니 손가락이 부러진 거라고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졌을 때 바로 병원을 갔으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되면서 골절됐을 때 응급처치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골절이 되면 일단 당황하잖아요. 당하죠. 놀라기죠. 네, 놀라고 어쩔 줄 그냥 모르고.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이런 것처럼 골절 때 응급 상황, 이렇게 응급실을 가서 수술을 안 하게끔 하는 응급 대처법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골절이 어떤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 이상 오면 수술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골절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수술을 안 하게 된다는 방법보다는 네.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중요한데, 일단 심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아프지만 골절이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맞아요. 없는 저는 부위도 몰라요. 많아요. 그래서 네네. 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내가 보기엔 뼈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초기에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뭐 심한 경우에는 병원 가기 전에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고정이란 거는 뭐 섣불리 뼈를 맞춘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 네네.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움직이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기 않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급성 증후군도, 구획증후군 자체가 막 과도한 처치를 막 하게 되면 부어 올라서. 피가 더 많이 나게 되고 그럼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쉽게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뭐 신문지 여러 개 말아서도 하고 박스 같은 걸로도 일단 안 움직이게 딱 고정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게 감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기부스처럼 네네. 너무 세게 감아서 압력을 높일 필요는 없고요. 네.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처치를 해서 살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보시고 네네.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에 아랫팔을 예를 들면 아랫팔이 골절이 되면 위아래 관절은 다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랫팔이- 움직이게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 아래 손목 관절, 위에 팔꿈치 관절까지 다 고정을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렇게 긴 기부스 있죠. 네네네. 그게 아래 위를 다 고정한 거죠. 아. 그래서 흉내를 좀 내셔가지고 그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골절도 있지만 뭐 지금은 뭐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 골절보다 더 위험한 게 절단된 거죠. 특히 이제 뭐 집에서 정말 잘못 뭐 칼질하다가 절단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그 도시에 보면은 뭐 아주 작은 그런 공장들 이제 뭐 간의 공장도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은 뭐 손가락이 잘려서 오고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절단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절단된 상태를 얼마나 잘 그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단된 후에 치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런 절단된 상태에 대한 관리법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막 들었을 때 손 절단되면 입 속 안에 넣고 오라 막 이런 얘기 그건 아니고. 전 들었었는데 그건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잘 알려주세요. 진짜 그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애기 손가락을 물고 오는 경우도 그쵸. 있고. 왜 이제 치아가 절단이 되면 파손이 되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치아하고 달라서 일반적으로 절단된 신체를 다시 붙이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시간을 보면 이제 근육이 많은 부위는 6시간 이내. 손은 근육보다 인대가 더 많거든요. 여기는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보통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절단부가 보존이 어떻게 되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하면 상온에서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내. 그리고 만약에 냉장 보관이 잘 되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관을 잘 해야 되죠. 이거 무조건 차갑게 보관해야 된다고 얼음 속에 넣는다든지 얼음물에 넣는 건 안 되고 특히 그것도 뭐 안 돼요? 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세균 될 수도 있고 세균이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따뜻하니까.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하는데 보통 수돗물보다는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저희 이렇게 파는 건데 그런 걸로 잘 씻은 다음에 꺼즈 같은 걸로 감싸고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걸로 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밀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얼음이나 얼음물이 섞인 데다가 담궈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음만 있는 게 직접적으로 아니라? 네, 그렇죠. 그 절단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차갑게 닿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싸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절단 부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죠. 그쵸. 그게 제일 모든 병원에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수부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잘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얼음에 담아서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그거를 그 절단 부위를 한번 꺼즈로 싸서 싼 다음에 그 위에를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걸 덮어서, 네, 덮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그 밀봉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차가운 데 넣어서 가지고 얼음하고 물하고 섞은 네, 네. 데에다가 이렇게 잘 가서 빨리 좋은 병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네, 제일 그죠.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생각하기는 싫지만 제가 기억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제 자다가 어깨 쪽에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어깨에 그냥 불을 지른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응급실을 다 갔어요. 제가 50평생 응급실을 처음 다 가봤다니까요. 응급실을 갔는데 이 응급 사연이 진단을 받은 게 석회질이 쌓여서 석회질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쌓여서 돌이 되어서 이 아줌마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응급이고 이건 왜 생길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 의사들이 생각하는 응급하고 약간 멀지만 멀어요? 아픈 걸로 치면 응급이 될 수 있죠. 불에 되게 데인 것 많이 같다는데요? 아프죠. 그러니까 어깨로 인해서 아픈 걸로 응급실에 가는 거는 사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어깨 빠진 거 말고는 석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석회란 게 왜 생기냐 하면 안 좋은 힘줄, 회전근개 속에 생기는데 이게 이제 퇴행성으로 이제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그 부위가 자극이 되고 하면 이제 석회가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특징은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근데 이제 계속 아프진 않고요. 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아픈 건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남아 있죠. 그러면 또 재발도 잘 되고. 불편하게 좀 남아있구나. 네, 그래서 한번 심하게 아픈 다음에는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이 석회의 뭐 정도나 크기나 이런 거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주사 치료도 합니다. 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체해 충격파나 그게 안 되고 계속 재발하면 이제 내시경으로 끌어내기도 하죠. 아, 그걸 또 긁어내요? 네네. 저는 돌이 생겼다. 이런 건 또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 게 이게 쌓여가지고 돌처럼 생긴 거죠? 진짜 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응급실을 갈 정도의 통증은 아니다라는 아픈 걸로 따지면 진짜 응급이고 어, 이제 뭐 질병 자체가 막 아까 뭐 절단 이런 것처럼 응급 질환은 아닌데 그 아픈 거와 그 회전근개를 이제 잘 치료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실제로 이 응급 상황이라는 건 제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쵸. 사실 이런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는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당장 뭐 어떻게 병원에 가기 힘들거나 그러면 뭐 119라든지 네. 이런 의료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쵸. 빨리 처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